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 숲해설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범입니다. 오늘 영남도로 옛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영남도의 역사와 숨겨진 이야기, 그 다음에 야생화, 수목, 그리고 동물들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영남대로 옛길 출발 지점인가요? 네, 여기가 그 영남대로길 출발 지점입니다. 이곳에서부터 출발하여 마당바위까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출발하기 전에 최정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출발하겠습니다. 최정원은 왜 만들어졌을까요? 좋은 씨앗을 키우고 좋은 나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최정원은 채집의 채, 종자의 종, 가수원의 원, 그래서 최정원입니다. 여기 출발하면서 혹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수칙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신품종 심사 및 채정을 운영하는 국가기관으로 국민들에게 일부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수칙에서 말씀드리자면 충분한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 부상을 방지한다. 그 다음에 숲해설가 인솔자의 지시사항을 잘 따르며 개인활동을 삼가한다. 종자나 식물을 센터 밖으로 절대로 반출하지 않도록 한다. 여러분들 이것을 꼭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옆에 보면 지금 가래나무가 있어요. 이 가래나무를 추자목이라고도 하고 열매를 추자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나무가 여기는 좀 어려서 그런지 열매를 찾아볼 수가 없네요. 그리고 가래나무와 비슷한 호두나무가 있어요. 그 호두나무는 고려시대에 일청신이라고 하는 사신이 원나라에서 들여온 나무이거든요. 호두나무는 가육이 많아서 먹을 것이 많은데 가래는 그렇지가 않죠. 가래나무에 대한 유래가 있습니다. 가래나무는 농기구의 가래와 그 열매, 그 가래 씨앗이 단면이 닮았다고 해가지고 이름이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상수리나무는 옛날에 그 선조임금이 임진왜란 때 의주로 피난 갔을 때 피난 시절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많이 고민하던 끝에 도토리 묵을 임금이 수라상으로다가 올렸다고 합니다. 수라상에 올린 것을 임금이 먹고 나중에 그 황궁을 해가지고 그 피난 시절에 너무 힘들었던 거를 잊지 않겠다고 수라상에 올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수라상에 얘가 이제 자주 올리는 귀한 그런 음식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음식을 자주 이제 수라상에 오르다 보니까는 상수라라 했다가 상수라에서 상수리로 이름을 갖게 됐어요. 그러다가 지금에도 우리가 상수리라고 부르고 있죠. 이스라지 꽃이 봄에 많이 폈을 때 참 예쁘게 봤었거든요. 근데 또 여기 열매가 이렇게 빨갛게 익으니까 또 굉장히 보기 좋으네요. 근데 얘가 그 열매가 익기 전까지는 주변의 나무들이 녹음이 짙어가지고 잘 보이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열매가 또 빨갛게 이렇게 익으니까 눈에 확 보이네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이스라지 이 나무를 접했을 때 처음에 억양이 이스라지라고 해가지고 외국에서 들여온 나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순수 토종 나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이렇게 익을 때 보면 그 열매가 이슬처럼 맺혀가지고 굉장히 예뻐요. 우리가 이게 보았을 때
그리고 이제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근데 제가 한번 이거를 먹어봤거든요. 아유, 근데 식감은 조금 그랬어요. 조금 시고 식감은 별로였던 것 같고, 물론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그랬습니다. 이쪽에 보면, 스트로브 잣나무가 있거든요. 스트로브 잣나무는, 우리가 평상시에 먹는 잣나무하고는, 좀 다르게 그 열매가 맺히죠. 이거는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소나무처럼 그 솔방울 씨앗이 날개가 달려서 이렇게 씨앗이 떨어지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잣나무하고는 전혀 다르고, 그리고 이 스트로브 잣나무는 지금 산림녹화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많이 식재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해에도 강하고 하다 보니까 공원이라든가 이런데 그래 도심 속에도 많이 지금 심고 있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선생님, 저기 나무가 백당나무 같은데 맞나요? 예, 선생님, 이거 맞습니다. 이거 백당나무 맞는데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열매가, 아주 잘 크게 맺혀 있네요. 근데 백당나무 꽃,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화려한 꽃은 그 벌이나 나비를 불러들이기 위한 꽃이고, 그 다음에 가운데 자잘하게 자세히 봐야 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지금 이렇게 열매가 맺혀 있는 그런 꽃이거든요. 그리고, 불도아라는 꽃이, 우리가 사찰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 나무인데, 불도아는, 백당나무를 가지고,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꽃입니다. 그리고 그 불도아 모양이, 꽃 모양이 부처님의 머리 모양을 닮았다 해가지고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선생님, 이곳부터는 소나무 숲길이네요. 네, 선생님. 여기 영남대로 옛길 중에 소나무가 제일 많이 여기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근데 소나무는 우리가 내륙에 있는 소나무를 육송이라고 하고, 그 해변가에서 볼 수 있는 소나무를 우리가 해송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원래는 해송이라기보다는 곰솔이라고 이렇게 또 많이 이야기하죠. 그리고 소나무에 대한 옛날부터 우리나라 소나무에 대한 풍습이 있어요. 아이를 낳게 되면 금줄이라는 거를 맺거든요. 근데 금줄에 우리가 소나무가 꼭 들어갔어요. 거기 보면은 남자 아이를 낳게 되면 숫덩이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고추를 달아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여자아이를 낳을 경우에는 솔까지 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 숫덩이를 달아가지고 그렇게 표시를 했거든요. 그 표시한 이유는 뭐냐면은 혹시나 우리 집에 부정한 사람이 접근하는 거를 막고, 그 다음에 잡기라든가 침범을 방어할 목적으로 금줄을 맸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금줄을 매는 거를 전혀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금줄을 매는 거를 간간히 보기는 했는데, 지금은 금줄 매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선생님, 저기 족돌이 풀이 있는데 꽃이 안 보이네요. 네. 저기 족돌이 풀이 있죠? 저기 족돌이 풀은 꽃을 그냥 이렇게 지나치게 되면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제 꽃은 이렇게 바닥에 바짝 이렇게 꽃을 피우거든요. 근데 다른 꽃들은 보면 대개 보면 이렇게 위로 와서 꽃이 피잖아요. 근데 쟤는 충매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닥에 꽃을 피워요. 그게 왜 그러냐면 다른 것들은 대부분 벌이나 나비 이런 것들에서 수정을 해주는데, 쟤는 개미가 수정을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얘가 꽃을 위로 필 이유가 없는, 바닥에 펴야만이 개미가 더 이렇게 수정을 해주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쟤는 항상 보면 꽃을 보면 바닥에 꽃이 있어요. 예, 그렇군요. 굳이나 꽃대를 올릴 필요가 없네요. 개미에 의해서 수정이 되니까. 네네네네.
그리고 지금 저거 보면은 혹시 제가 누가 좋아하는지 아세요? 제 먹는 애가 있거든요. 아, 쟤를 먹는다고요? 그 애호랑나비는 족돌이 풀에다가 알을 낳는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알에서 부화한 애호랑나비 애벌레는 다른 거는 먹지 않고 족돌이 풀만 먹고 자란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사람도 그렇고 뭐 곤충들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이렇게 다양한 음식을 먹고 커야 이렇게 살아가기 좋은데, 애호랑나비 애벌레는 꼭 쟤만 먹고 살기 때문에 만약에 족돌이 풀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은 볼 수 있지만 애호랑나비를 보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네요. 여기 선생님 바위 틈에 저거 새 둥지 아니에요? 네, 맞아요, 선생님. 저거 새 둥지인데요. 얼마 전에 여기서 큰 유리새가 여기서 새끼를 키워가지고 나갔거든요. 처음에 이 새 둥지를 발견했을 때는 알이 4개였었어요. 근데 며칠 지나다 보니까는 새가 없어가지고 이거 포란을 포기했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한 일주일 지나 한 열흘 정도 됐을 때 4개의 알이 다 부화돼가지고 한 열흘 정도 잘 키워가지고 여기서 모두 다 나갔거든요. 아마 큰 유리새라고 하는 새는 저는 여기서 처음 봤거든요. 근데 이 큰 유리새가 우리나라 전국에서 번식을 한대요. 여름철새인데. 근데 이게 새가 주로 어디에다 둥지를 트냐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바위 틈이라든가 아니면 흙 속 이렇게 굴을 파고 그런 데다 둥지를 튼다 그랬거든요. 근데 숲이 좋은 화렵수가 이렇게 좋고 아주 그러니까 청명한 산, 그러한 산에서만 얘들이 새 둥지를 트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누구 못지않게 산을 많이 다녀봤는데 못 봤거든요. 아마 그러니까 여기 세종원의 영남대로 옛길에 여기는 아마 청정지역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 새 둥지가 여기서 이렇게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둥지를 트는 거 보니까 천적으로부터도 보호하게끔 주변 환경에 잘 어울리는 이와 같이 이끼 같은 거를 해서 쓴 거 보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내년에도 여기서 꼭 이 새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매화 말발돌이 같은데? 선생님 아시네. 나도 모르시는 줄 알고. 저기 열매를 보면은 쉽게 알 수 있거든요. 맞아요. 이거 매화 말발돌이 맞거든요. 잘 아시네. 여기 이 나무는 매화 말발돌이 맞아요. 근데 이 매화 말발돌이는 꽃이 매화를 닮았다고 하고 열매가 말발빛 있잖아. 편자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닮았다고 해가지고 합쳐져서 매화 말발돌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 우리가 매화 말발돌이하고 바위 말발돌이하고 이렇게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어요. 보면은 왜 그러냐면 꽃이 이렇게 피는 시기도 비슷하지만 생김이 비슷한데 이 특징은 좀 다르거든요. 뭐가 다르냐면 매화 말발돌이는 작년 가지에서 꽃이 피고 바위 말발돌이는 해 새로운 가지에서 꽃이 피거든요. 그래서 구분하기 쉽지는 않지만 그런 특징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참 잠깐 요 밑으로 내려오면 땅이 참 좋고 그런데 이렇게 바위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매화 말발돌이나 바위 말발돌이나 보면 대부분 이렇게 바위 있는 데서 이렇게 잘 자라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이제 마당바위 도착을 했습니다. 아이고, 이곳에 오니까 굉장히 시원하네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마지막 코스, 여기 마당바위입니다. 이 마당바위는 마당처럼 넓은 바위로 이 산이 태랭이 번도라고 불리는데 유래가 참 재밌어요. 조선 명정 때 한 지관이 충주에 머물다가 꿈에 선인을 만나 따라가다가
선인은 이 마당 바위에 술과 안주를 마련하고 서쪽 선을 가리킨 뒤 구름을 타고 날아가 버리면서 꿈에서 깨어났다고 해요. 다음날 지가는 선인이 가리킨 방면으로 가다 보니 마당처럼 이게 넓은 바위를 발견하고 이곳에 페랭이를 벗어 나무에 걸어놓고 천하의 명당임을 알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고 합니다. 이후 행인들이 몰려들어 이것을 페랭이 번돈이라 부르며 이 길을 지날 때면 경치를 구경하면서 쉬어가고 했다고 합니다. 긴 시간 동안 최정원 내에 있는 수목에 관한 자세한 설명과 이야기가 있는 야생화 그리고 영남대로 옛길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신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재미있으셨나요? 네. 지금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여러분들을 만나겠습니다. 자, 다음 꼭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